네, 안녕하세요.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. 오늘은요, 저희 잔디씨 뿌리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잔디가 낱낱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자라는 경우를 그 양잔디의 조합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. 한국형 잔디라고 말하는 것들은 옆으로 이렇게 줄기에서 다른 식물들이 또 튀어나와서 줄기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양잔디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많이 깔려 있냐면 골프장 같은 곳에 많이 좀 깔려 있고요. 일반 주택에서는 주로 한국형 잔디 옆으로 이렇게 많이 번지는 줄기가 번져나가는 그 잔디를 많이 깔게 되는데요. 아주 근본적인 특징은 양잔디의 경우에는 조금 일찍부터 초록색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아주 극심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초록이 많이 정원에서 남아져 있는 반면에 한국잔디의 경우에는 좀 뒤늦게 초록이 붙기 시작해서 또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벌써 누렇게 될 정도로 초록이 정원에 머물러주는 시간이 좀 짧아요. 근데 대신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국형 잔디의 경우에는 성장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한번 심어두고 나면 추가로 뭐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장기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. 양잔디의 경우에는 해마다 약간의 그 손질을 해주는 좀 수고로움이 필요하거든요.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흙을 좀 긁어내게 되고 또 씨가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구멍도 좀 내게 되고요. 또 부스러기 같은 게 많이 생겨요. 이끼라든가 아니면은 잔 부스러기들 그런 것들을 긁어내 준 다음에 씨를 다시 한번 뿌려주는 작업까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케일리파잉 시킨다. 해마다 해주면 가장 좋은데요. 조금 큰일이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 집에 양잔디가 깔려 있어서 이 양잔디를 스케일리파잉 시켜서 이 씨앗들이 월동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조금 더 빠릇빠릇하게 잘 돋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작업을 할 텐데요. 그 작업에 필요한 씨앗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 씨앗은 어느 한 종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. 한 서너 종을 섞었어요. 오늘 다 이거를 전부 다 뿌릴 건 아니지만 반절 정도는 제가 가진 그 면적 안에 보여드리면서 뿌려보겠습니다. 지금 작업은 원예 상토가 파헤친 곳으로 쏙쏙 잘 들어갈 수 있게 좀 펴주는 작업이라고. 이게 곱게 가능하면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긴 해요. 일단 순서대로 그 구멍을 냈고요. 그리고 긁어주었고, 그리고 그 안에 원예 상토를 골고루 뿌린 다음에 골고루 지금 잘 갈고리질을 해줬어요. 이 상태 위에 제가 이제 아까 준비했던 혼합된 양잔디 씨앗을 이 안에 넣게 될 텐데요. 이 정도 촘촘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율로 그냥 쭉쭉 뿌려줄 거예요. 어떤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면 제가 골고루 뿌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씨가 다 뿌려졌고요. 씨 뿌린 위로 씨가 날아가지 않고 계속 그 봄이 될 때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원예 상토를 한 번만 더 얇게 깔아주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살짝 긁어줄 거예요. 잘 덮이도록. 씨를 긁어내는 거는 아니고요. 씨가 잘 덮이도록 살짝만 긁어주고 그리고 물을 주면 돼요. 적어도 한 15일 정도까지는 밟지 않아야 싹이 올라오는 싹을 안 밟아야 되거든요. 사실 잔디는 밟아도 상관은 없어요. 저도 이 잔디 그냥 밟고 다니는 잔디인데요. 새싹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.
가장 부드러운 물줄기가 나와서 그 흙을 파내지 않게끔 그리고 조용히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처음에 물을 뿌릴 때는요,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충분히 주시는 게 요령이에요. 그때 조금 메마르게 주시게 되면 오히려 타들어가서 씨앗 자체가 발화가 안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네, 오늘은요, 그 양잔디라고 흔히 부르잖아요. 양잔디를 가을에 어떻게 관리해서 내년 봄에 좀 더 빠릇빠릇하게 더 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, 그 과정을 보여드렸어요. 그냥 조금만 한 번만 그 요약을 한 번 더 해보면은요, 기존에 자라던 양잔디 그 장소를 조금 찔러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구멍이 좀 들어가게도 해줘야 되고 새로운 씨앗이 들어가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.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쇠 갈고리를 가지고 벅벅 긁어주시면 그 안에 껴있는 이끼나 다른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다 쓸려서 나오거든요. 그 상태에서 원예상토 한번 뿌려주시고 주문하신 양잔디, 혼합된 양잔디를 쭉 뿌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살짝 씨앗을 덮을 정도로 원예상토를 뿌려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. 오늘 이렇게 일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시면 더 좋으니까 남편분이 말은 잘 안 들겠지만 상냥하게 잘 얘기해서 같이 혼합으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번 동영상에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. 저희 이 잔디밭을 쇠 걸고리로 다 긁어냈었고요. 그리고 좀 부스러기 같은 것도 이미 다 쓸어서 그때는 다 버려주었고요. 깨끗이 청소한 거죠.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렸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예상토 한번 덮어주어서 씨가 나기를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셨을 텐데요. 지금 약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.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 올라서 지금 11월 초순 1일로 가고 있는데요. 벌써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두 잔디가 그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요. 한국 잔디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심어주면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, 그리고 아주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는 그런 생존력이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초록을 보이는 시기가 1년 중에 굉장히 짧아요. 그래서 봄철에 좀 늦게 초록이 등장을 하고요. 그리고 벌써 지금쯤 다 누렇게 됐을 거예요, 한국 잔디의 경우는. 그런데 양잔디의 경우에는 조금 더 파릇하게 초봄부터 이런 초록색을 보이고, 그리고 지금부터도 한 11월 얼음이 얼기 직전까지는 이 모습대로 초록의 느낌을 많이 줄 거예요. 조금 더 따뜻한 지역은 아예 굉장히 겨울에도 이렇게 푸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이게 그 초록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잔디가 관상 효과 면에서는 뛰어난데요. 또 대신에 이 잔디의 단점은 여름이 되었을 때 건조한 시기가 오게 되면 오히려 여름철이 누렇게 뜨는 현상이 생겨요. 저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거를 뿌리고 난 이후에 저는 원예상토를 뿌렸어요. 모래를 뿌리게 되면 조금 더 모래가 무겁잖아요, 원예상토보다는. 그러니까 무겁게 내려앉으면서 조금 더 그 뿌리가 활착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. 대신에 원예상토를 쓰게 되면은 그 원예상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이 펄라이트라고 부르는 것과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 둥둥 떠다니거나 이런 현상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. 대신에 원예상토라는 특징상 식물을 발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그 재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미 가을로 접어들고 있고, 그리고 추위가 올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화가 빨리 됐으면, 그리고 안전하게 됐으면 했기 때문에 원예상토를 쓴 거고요. 예를 들면 봄철이라든가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스켈리파잉 시킨다고 하죠. 잔디를 다시 회춘시키는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모래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